그 카이젠 말씀하시면서 그 타겟 설정을 하고 전체 모방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실은 되게 그 요즘에 그 인테리어 업계에서 잘 나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과자를 사들고 이제 갔어요. 네. 그래서 좀 알려달라. 이제 네. 큰 용기를 내서 갔는데 그 대표님하고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은 그 대표님의 그걸 갖다가 다른 업체에서 카피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카피를 하냐. 네. 그래서 신 박사님 말씀처럼 모방을 하려니 조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모방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 업체는 저를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젠이라는 말의 원천은 이업종으로 들어갈 때 쓰는 말입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드는 거를 배우려고 할 때, 도자기 만드는 거를 배우려고 할 때, 건물을 지는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서양식 그 배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그래서 완전히 모르는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해놓고 쫓아 들어가서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뭐 3년 뭐 조수하고 그러고 나서 배우고 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 업종, between 카테고리, 다른 카테고리를 수용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카이젠의 원천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종업계죠. within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내에서죠. 그러면은 홈 인테리어? 홈 인테리어 시장은 사장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을 100% 모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정해야지 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이 업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홈 인테리어 시장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1등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리더로부터 배우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우리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등 자동차 회사로 치겠습니다. 2등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등 자동차를 모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자동차 업계니까. 이 2등 자동차 업계는 1등 자동차 업체를 쫓아가서 고객 만족을 배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백화점 1등을 찾아가서 고객 만족을 배우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야, 백화점에서는 한 번 온 고객한테는 이렇게 하는구나. 두 번 온 고객한테는 이렇게 하는구나. 세 번 온 고객한테는 이런 선물까지 주는구나. 라고 하면 백화점 업계에서 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을 2등 자동차 회사에 접목을 시키면 소비자들은 백화점의 서비스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동차 업계에서 시행이 되면은 놀라겠죠. 안정감과 놀라움이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서비스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너무 재밌는 걸?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1등 자동차 회사는 그 서비스를 안 쓰고 있겠죠. 그럼 차별점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2등 자동차 회사가 1등 자동차 회사에서 쓰는 무슨 뭐 전화로 하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따라쟁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카이젠, 벤치마킹의 또 다른 기준이 다른 카테고리를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를 벤치마킹 하는데 타겟을 정하고 전체를 학습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하라. 입니다.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별점을 없애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아까 초심, 작심 얘기를 했는데, 작심 잘하는 걸 초심이 쫓아가고 초심 잘하는 걸 작심이 쫓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심즉 작심이 되는 거예요.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리더의 4가지 원칙, 1번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2번 트렌드를 포착하고, 3번 시장의 욕망을 분할하고, 4번 독점하라. 여기서 트렌드 포착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른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다른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음식 사장님들만 쫙 모셔다 놓고 얘기를 하면요, 계속 그 얘기예요. 학원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얘기예요. 유통하는 분들만 모아놓고 있으면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다 빠삭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 업종에서 하고 있는 특징을 내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 1등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자기를 카피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만 그분도 1등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군데 것을 이미 카피를 하셨을 거예요. 다 그렇게 큽니다. 사람이 나서 자기 혼자 독창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배워서 자기 아이디어를 보태는 거지. 뭐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되셨나요? 네, 박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중간계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팀원들은 7배, 매출은 20배.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 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 마인드 셋업입니다.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 백천비 수업을 듣고 1,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업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